자, 이번 시간에는 8장 은퇴설계의 사례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은퇴설계 CFP, 은퇴설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지식형은 좀 난이도가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례형의 경우에는 은퇴설계가 사례형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난이도가 어떻게 된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TVM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은퇴설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지식형과는 상관이 없고요. 사례형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례형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내용상 이제 그 어떤 사례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례들의 내용들도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상당수의 것들은 문제를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퇴 설계를 위한 사례 부분을 핵심적으로 해서 제가 풀어볼 것이고 나머지 사례 1, 2, 3에 있어서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례들은 다 상당 부분이 개인재무설계 사례집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인재무설계 사례집을 할 때 충실하게 푸는 것이 이거에 대한 대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장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요. 첫 번째 보시면 은퇴 설계를 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산입니다. 다 계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다 이거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퇴 설계 프로세스를 배웠잖아요. 은퇴 설계 프로세스를 배웠는데 실제 은퇴 설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습을 했을 뿐이지 실제 사례를 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 실제 사례를 수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이제 40대의 근로소득자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에서는 40대의 자영업자, 다시 얘기해서 사업소득자의 사례를 가지고 수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은퇴자의 사례를 가지고 수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쭉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세세하게 나오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파악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례집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사례집을 할 때 실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되셨죠? 자, 그렇게 보고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설계를 위한 사례, 그래서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319페이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은퇴 설계 프로세스 할 때 3단계 은퇴 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에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TVM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예를 들자면 현재 40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은퇴 시점을 65세라고 보고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은퇴 기간을 25년 해서 90세 초에 사망한다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모든 은퇴 설계에 있어서는 모든 은퇴 자산에 대한 평가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고요?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퇴 자산이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은퇴 자산은 현재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은퇴 자산입니다. 현재 은퇴 자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금융 자산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자산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에 대한 평가는 어느 시점에 한다고요? 은퇴 시점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단계에서 다시 계산 단계로 6단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퇴 시점에 자산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현재의 은퇴 자산이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이 은퇴 시점에 얼마나 불어나 있을 건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1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융 자산과 부동산의
결론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수익률로 늘어나겠죠. 이해되셨죠? 각각의 수익률로 늘어난다. 각각의 수익률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단계 은퇴 시점의 자산의 미래 가치를 계산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뭘 빼주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뭘 빼준다고요? 그죠? 세금이라든가 어떤 비용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또 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차감을 하게 됩니다. 차감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은퇴 시점의 자산의 뭐라고요? 순미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퇴 시점의 총 은퇴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은퇴 시점의 총 은퇴 자산이라는 얘기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본다면 은퇴 시점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준비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은퇴 시점에 준비 자산이라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총 은퇴 자산이란 말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현재 시점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 연간 은퇴 필요소득의 부족분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은퇴 필요소득에서 국민연금을 차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 필요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연금도 현재 물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재 물가 기준이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개념이니까 빼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빼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은퇴 필요소득을 연 3,6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면 뒤에서 계산할 겁니다. 그냥 지금은 복습하는 단계예요.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어서 연 1,000만 원의 현재 물가 수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것은 얼마가 부족하겠습니까? 당연히 연 2,600만 원이 현재 물가 기준으로 부족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경우로 따지자면 25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25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5년 후에 결론적으로 보면 후에 부족한 것은 연 2,600만 원이 아니라 2,600만 원의 물가를 반영한 개념으로 부족하겠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부족하게 되고, 그건 첫 해의 부족액이고 은퇴기간 내내 부족하겠죠. 그것을 KU를 통해서 일시금으로 계산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총 은퇴 일시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용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용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은퇴 시점의 필요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은퇴 시점의 준비자산이다, 은퇴 시점의 필요자금이다 이런 표현 안 쓰고 뭐라고요? 총은퇴자산, 총은퇴 일시금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용어를 반드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5단계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은퇴 시점의 부족자금입니다. 다시해서 준비자산에서 필요자금을 빼게 되면 뭐예요? 부족자금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은퇴 시점에 추가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뭐라 연결해서 보자. 부족하다란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2에서 4를 빼게 되면 뭐라고요? 5가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총 은퇴 자산이 예를 들어서 4억 원이고 총 은퇴 일시금이 1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빼게 되면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6억 원이 뭐예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총 은퇴 자산, 총 은퇴 일시금 뭐라고요? 은퇴 시점에 추가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은 6억 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6억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저축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그래서 정액 저축하는 방법이 있고 증액 저축하는 방법이 있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 로직이 되겠고요. 반드시 잘 알아셔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단일 사례 할 때 또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은퇴 설계를 위한 사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은퇴 일시금을 계산한다. 총 은퇴 일시금이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죠? 은퇴 시점에 뭐라고요? 이거 필요자금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퇴 시점에 은퇴 자산을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은퇴 시점의 은퇴 자산 평가는 뭐라고 얘기했죠? 총 은퇴 자산을 평가하는 거,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물론 답은 있는데요. 그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저축해야 하는 거, 정액저축, 증액저축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학습을 해볼 겁니다. 됐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은퇴 일시금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워크시트 접근법에 의한 총은퇴 일시금입니다. 자, 재무계산기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시면 워크시트 접근법에 의한 총은퇴 일시금 계산입니다. 자, 고객의 나이 45세 당연히 체크하시고요. 은퇴 나이 65세입니다. 당연히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은퇴 기간은 25년이 되겠습니다. 물가는 연 3%, 은퇴 자산에 대한 세후 투자 수익률은 연 5%가 되겠습니다. 매년 초에 필요한 은퇴 소득 현재 물가 기준으로 연 3,6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현재 물가 기준으로 연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앞서 우리가 여기 봤던 것처럼 뭐라고요?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가지고 타임라인을 그려주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45세, 현재는 45세이고 은퇴는 65세, 은퇴 기간은 25년, 그래서 90세 초에 사망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연 5%, 투자 수익과 물가 상승률 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총 은퇴 일시금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 보면 지금 매년 초에 필요한 은퇴 소득이 현재 물가 기준으로 3,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3,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얼마가 나온다고요? 현재 물가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나온대요. 1,0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빼게 되면 얼마가 부족하겠습니까? 연 2,600만 원이 부족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총은퇴 일시금 이거 계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려고. 근데 지금 어떻게 계산한다? 현재의 연간 은퇴 필요 소득의 부족분을 구해야 되는데 연간 은퇴 소득의 필요 소득이 얼마라고요? 3,600만 원이고 국민연금에서 1,000만 원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1,000만 원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해되셨죠?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냥 321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계산기를 활용한 총은퇴 일시금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사례집 84페이지 6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번에서 하겠지만 여기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은퇴 일시금을 계산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가치법에 의해서 총은퇴 일시금을 산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B에 나오는 미래가치법에 의한 총은퇴 일시금 산출을 볼 텐데요. 자, 두 가지를 다 해보겠지만 첫 번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법을 일단 추천합니다. 결론은 두 가지에 의해서 다 계산할 수 있지만 현재 가치법을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법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일단 그죠? 현재 가치법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요. 그것을 마지막에 은퇴 시점에 물가 기준으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래가치법은요. 처음부터 아예 뭐라고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어떻게 은퇴 시점의 물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준으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풀이할 수 있으나 추천은 뭘 한다고요? 현재 가치법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가치법으로만 풀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미래 가치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다수의 이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현금 흐름을 은퇴에서는 풀기 때문에 현재 가치법으로 푸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일단 현재 가치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법으로 풉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TVM으로 푸는 방법이 먼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 2,600만 원의 현재 물가 기준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은퇴 시점까지는 결론적으로 보면 뭘 반영해 줘야 되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뭘로 그냥 약자로 표현하다? R로 표현한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TVM으로 풀면 그렇죠? PMT 비긴 모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몇 년 후에 우리 지금 필요한 걸 가지려고 해요? 그렇죠? 20년 후에 필요한 은퇴 시점에 연간 부족액을 구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20년입니다. 그런데 I에는 뭘 반영해 줘야 된다고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줘야 된다. 물가 상승률이 몇 %예요? 3%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2,600만 원이 도대체 은퇴 시점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를 우리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PV에 얼마? 2,600만 원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컴퓨트 FV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FV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46959가 나오게 되죠. 그죠? 46959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가 이때 첫 해에 부족하다고요? 46959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럼 알은 상태에서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몇 번 부족하겠습니까? 은퇴기간 내내니까 몇 번? 25번 부족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세컨드 클리어 TVM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드가 무슨 모드로 바뀐다? PMT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해 초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PMT 비긴 모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뭐라고 65세 초에는 얼마가 부족하다? 4,695만 9천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6959가 이렇게 부족하게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몇 년 부족하다? 25년 부족하다. 25년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결론적으로면 구매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상태에서 이걸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당연히 투자 수익률만큼 투자 수익률을 이제 I라고 본다면 I를 뭐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고 또 은퇴기간 내내 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물가를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R이라고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해 주는 게 바로 어떤 이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M에서 학습한 K율이 되는 거죠. K율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K율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죠. 5와 3이 되겠죠. 그렇죠? 5와 3을 가지고 K율을 계산해 주고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요? PV를 계산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941025가 나오게 됩니다. 9410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4102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렇죠? 이때 941025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총 은퇴 일시금이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형태가 바로 TVM을 통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캐시플로우로 한번 구해볼까요? 캐시플로우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시플로우에 이제 세컨드 클리어 웍 해서 다 지워놓고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캐시플로우 시점은 어느 시점이다? 이것은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은퇴 시점 이 기준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넣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가치법은 현재 물가 기준을 넣는다고 했어요. 현재 물가 기준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2,6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자, 여기 주의할 건 여기에 뭐예요? 현재 물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살표 내리고 이때도 2,600만 원이라고 하는 현재 물가 기준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몇 번 부족하다고요? 이때 지금 CF0 시점이 여기 서 있으니까 몇 번? 25번이 부족하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썼으니까 뭐예요? F01은 24번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24번, 25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I를 MPV를 눌러주게 되면 I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 당연히 KU를 반영해 줘야 되겠죠. 5와 3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NPV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521023이 나오게 됩니다. 5억 2100 2만 3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주의할 건 뭐냐면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것은 현재 물가 기준에 결론적으로 보면 일시금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뭔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총 은퇴 일시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현재 물가 기준으로 이걸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건 현재 물가 기준에 의한 일시금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PV에 이제 521023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줘야 되겠죠. 몇 년간? 20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몇 %예요? 3%입니다. 3%입니다. 꼭 잘 보세요. 3%. 이게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반영해 주게 되죠. 그래서 컴퓨트 FV 하게 되죠. 그러면 FV를 해 주게 됩니다. FV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941 당연히 025가 나와야 맞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느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퇴 시점이 되는 거죠. 은퇴 시점에 결론적으로 보면 물가 기준에 의한 결론적으로 보면 일시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은퇴 시점에 총 은퇴 일시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캐시플로우에서는 현재 물가 기준에서 은퇴 시점의 물가 기준으로 바꿔줘야 한다. 바꿔줘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때 뭘 반영해 줘야 된다? 물가를 반영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푼다. 이렇게 풀어서 푼 게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가치법이 되겠네요. 그죠?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미래가치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미래가치법. 미래가치법은 바로 은퇴 시점에 물가 기준으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지우면 여러분들이 좀 비교가 안 될까봐 제가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래가치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캐시플로우부터 먼저 할게요. 캐시플로우 이렇게 해줍니다. 캐시플로우 연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이라고요? 은퇴 시점이라고요. 은퇴 시점인데 지금은 현재가치법에서는 현재 물가 기준을 넣어줬죠. 자, 그런데 미래가치법에서는 미래가치인 은퇴 시점의 물가 기준을 넣어주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연 2,600만 원은 현재 물가 기준이니까 이것을 물가를 반영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했던 것처럼 1.03에 뭐라고요? 20승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해줘야 되겠죠. 물론 숫자로 보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46959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넣은 거예요? 은퇴 시점의 물가 기준으로 금액을 넣은 거죠. 이렇게 넣은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제 46959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은 금액을 넣게 되면. 그런 다음에 몇 번?
24번, 24번, 25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i는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k율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k율 넣어주고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요? 이제 MPV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MPV를 계산해 주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얼마가 나올까요? 941025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총 은퇴 시금을 한 번에 시금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되셨나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처음이니까 TVM으로는 안 될까요? TVM으로 풀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잘 보실까요? 그래서 요 다 필기를 하셨거나 동영상이 찍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TVM으로 푼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미래가치로 풀어볼게요. 이건 캐시플로우고요. 요거 TVM, 미래가치법입니다. TVM으로 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예, 그죠? 아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PMT 비긴 모드에 뭐라고요? 아예 2,600만 원은 현재 물가 기준이니까 뭐라고요? 은퇴 시점의 물가 기준을 넣어주는 거죠. 똑같이 1.03에 한꺼번에 20승한 46959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죠? 되셨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면 은퇴 시점의 물가 기준이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퇴 시점의 물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25년 그런 다음에 i는 5와 3에 해서 PV 구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총 은퇴 시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로 미래가치법은 이렇게 구하거나 결론적으로면 TVM으로 이렇게 구하거나 그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재가치법은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물가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은퇴 시점의 물가 기준을 구한다. 다시 해서 총 은퇴 시금을 구한다라는 것이고 미래가치법은 뭐예요? 한 번에 구한다는 거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구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미래가치법이 더 편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금음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치법으로 보통은 풀게 될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현재가치법이나 미래가치법이나 둘 다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321페이지 재무계산기를 활용한 총은퇴시금 계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천천히 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한번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되니까 누구나 항상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반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나번 지속 가능한 인출률 적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용한 총은퇴일시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워크시트 접근법에 따른 총은퇴일시금의 경우 워크시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워크시트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가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이게 하면 왜 이렇게 돼야 되나요? 벌써 여기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타임라인 그리고 K율 적용하고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 고객도 이해를 잘 못하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소화가 안 돼 있다 보면 여러분들도 말하다가 말이 꼬이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총 은퇴일시금을 지속 가능한 인출률을 활용해서 산출하는 방법은 계산 과정이 단순하고 고객이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도 활용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지속 가능한 인출률을 적용한 총 은퇴일시금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여기까지는 다 기록이 됐으니까 지속 가능한 인출률은 워크시트 접근법은 이렇게 계산하는데 지속 가능한 인출률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객 나이 45세이고요. 은퇴 나이 65세이고 은퇴 기간 25년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다음에 은퇴 첫 해 초에 필요한 은퇴 소득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3,600만 원이고 국민연금 65세부터 현재 물가 기준으로 연 1,000만 원이 나온대요. 지속 가능한 인출률은 4.5%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건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은퇴 시점에 그죠? 금액 은퇴 시점에 연간 은퇴 소득의 부족분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2,600만 원에 대해서 당연히 물가를 반영한 3%를 반영하고 은퇴까지의 기간하고요. 20년 이렇게 반영한 부분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구하니까 46959였죠? 그렇습니다. 46959였죠. 그죠? 이때 은퇴 시점에 이만큼이 필요하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은 뭐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합니다. YX 키를 통해서 구한 거고요. 당연히 TVM으로 구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알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PV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2,600만 원, N은 20에 I는 3%에 컴퓨트 FV 구하면 뭐요? 46959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학습을 많이 하고 하면 할수록 주로 어떤 걸 많이 쓸 거다? YX 키를 많이 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했어요. 첫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은퇴 시점의 물가 기준을 구한 거예요. 첫 번째, 은퇴 시점의 물가 기준을 구한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이제 이 금액이 4.5%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6959에 대해서 나누기 4.5%. 지속 가능한 인출률이 여기에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043531 반올림 하면 나오게 됩니다. 1043531. 아, 지속 가능한 인출률을 적용을 해서 총 은퇴일 시금을 구하면 이게 다예요. 이게 총 은퇴일 시금이죠. 너무 쉽죠?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죠. 너무 쉽죠? 이게 다예요. 되셨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해도 용이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계산도 쉽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박스 밑으로 보시면 지속 가능한 인출률을 이제 영문으로 SWR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적용해서 총은퇴 시금을 산정할 때의 장점은 역사적인 평균 수익률을 적용해서 산출한 총은퇴 시금에 비해서 계산 과정이 단순하잖아요. 두 번 그냥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구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다.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TVM 안 쓰고도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실무적으로도 유용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로 보시게 되면 그죠? 지속 가능한 인출률을 4.15%를 적용한 경우와 4.9%를 적용한 경우, 4.5%를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의 결론적으로 보면 은퇴 자산의 지속 기간이라든가 총 은퇴 시금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풀어보도록 하죠. 동그라미 1번 4.15%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총 은퇴일 시금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초기 인출률을 46959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46959까지 여기까지 나왔죠. 자, 거기에서 초기 인출률을 4.15%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4.15%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분모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일시금은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1131, 531, 539, 1131, 539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은퇴 자산의 지속 기간을 구해보면 그죠? 처음이니까 한 번만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면 1131, 539를 가지고 은퇴 기간 내내 25년에 I는 K율로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게 되면 그죠? 그죠? N을 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은퇴 자산의 지속 기간을 구하는 거니까 N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PMT 비긴 모드는 그죠? 얼마가 되도록 46959가 되도록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세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하나인 컴퓨터 N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N을 구하게 되면 은퇴 자산의 지속 기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31.9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약 32년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죠? 초기 인출률이 결론적으로 보면 낮을수록 총 은퇴일 시금은 올라가고, 총 은퇴일 시금이 올라가고, 은퇴 자산의 지속 기간도 뭐라고요? 당연히 커진다,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 3번 4.5%를 적용할 경우도 똑같이 여기서 숫자만 바꿔서 4.5% 요걸 여기다 여기서 당연히 이걸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1043531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은퇴 자산의 지속 기간 28.62 정도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인출률을 적용한 부분보다는 워크시트 접근법을 통한 총 은퇴 시금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 부분 현재가치법, 미래가치법 충분히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산 또 많이 하셔서 익숙해지신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은퇴 설계 단일 사례에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은퇴 설계 단일 사례에서는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하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혹시 지속 가능한 인출률을 적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구해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은퇴 시금 구하고 은퇴 자산의 지속 기간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지속 가능한 인출률을 적용한 총은퇴 시금 부분은 개인 재무 설계 사례집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되셨나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 총 은퇴 일시금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뭐 간단한 지식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일정한 가정 아래 산출한 총 은퇴 일시금은 가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은퇴 자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거나 조기에 소멸되어서 은퇴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불안정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은퇴 기간을 25년으로 상정을 했잖아요. 근데 더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 예를 들자면 연 5%의 투자 수익률을 생각했지만 연 5%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무려 몇 년 동안, 45년 동안, 그죠?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가정의 불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가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은퇴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 은퇴 일시금 이외에 은퇴 예비 자금을 추가로 준비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은퇴 예비 자금을 설정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총 은퇴 일시금 이외에 은퇴 예비 자금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례형 지문으로도 또 나오는 지문이니까 이 지문 자체를 그대로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 은퇴 자산의 세후 투자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 줄 역사적인 평균 수익률을 기초해서 매년 동일한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라고 했죠. 여기로 본다면 연 5%의 투자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에 결론적으로 문제는 은퇴 자산이 수익률 발생 순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어떨 때는 연 5%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이너스 10%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20% 플러스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위험이 발생되는 것이 수익률 발생 순서 위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단락에서 맨 밑에 줄 은퇴 초기에 은퇴 자산 운용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률 발생 순서 위험에는 반드시 어떤 지문이 따라가게 돼요? 은퇴 초기에 은퇴 자산의 운용을 신중하게 해라. 위험 관리를 충분히 해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물가 상승률은 총 은퇴일시금 규모 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시면 재무설계사가 임의적으로 직관적인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총 은퇴일시금을 산정한다면 산출된 총 은퇴일시금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을 이렇게 보시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말로 하니까 어려운데 2,600만 원에 물가 상승률을 3%를 적용해서 20승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4%로 적용하게 되면 이 은퇴 시점의 물가 기준, 다시 얘기해서 은퇴 시점에 부족한 것은 더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600만 원에 1.02의 2승, 물가 상승률을 2%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보다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만든 총 은퇴시금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무설계사가 임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계산할 거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뭘 계산한 거예요? 총 은퇴일시금 계산하는데 두 가지 방법 한 거죠. 워크시트 접근법에 의한 것, 현재가치법, 미래가치법 이렇게 했고요. 지속 가능한 인출률을 적용해서 또 총 은퇴일시금 계산하는 거 계산해 본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은퇴 시점의 은퇴자산의 평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또 박스에 또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객 나이 45세이고요. 은퇴 나이 65세, 은퇴 기간은 25년이고요. 은퇴 필요소득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연 3,600만 원이고요. 그런 다음에 은퇴 자산에 대한 세후 투자 수익률이 은퇴 이전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제외하고 연 5%이고요. 은퇴 이후에도 5%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런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연 3%입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네요. 45세, 65세. 은퇴 기간이 25년. 그 다음에 연 5% 물가 상승률 연 3% 동일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부동산의 가치 상승률은 연 1%입니다. 자, 예상되는 은퇴 소득원이 세 가지가 있네요. 네 가지가 5가지가 있네요. 적립식 주식형 펀드 40세부터 매월 말 30만 원씩 나입한대요. 자, 거기 체크하시고요. 납입 기간은 20년 체크해 놓으시고요. 세후 투자 수익률은 연 6%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적립식 채권형 펀드는 40세부터 매월 말 30만 원씩 나입하고 납입 기간 20년이고요. 세후 투자 수익률은 연 3%이고요. 연금 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40세부터 매월 말 30만 원씩 나입하고 납입 기간 20년 그다음에 세후 투자 수익률은 연 5%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금 달라진 게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45세인데 5년 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렇게 이때가 뭐예요? 40세부터 투자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식형 펀드와 적립식 채권형 펀드와 연금저축 펀드는 40세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납입 기간이 20년이래요. 그러니까 40세부터 투자해서 납입 기간이 20년이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60세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납입하고 그렇죠? 했다는 얘기고 은퇴 시점에 은퇴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은 어떻게 했다? 거치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례집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문제가 다 어떤 형태가 나올 거냐면 납입하고 거치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본다면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20년 납입, 그죠? 사실은 5년 거치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20년 납입, 5년 거치.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요. 그 토지는 잡종지인데 현재 가치로 4억 원이래요. 현재 토지는 얼마예요? 이때 45세에 4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5세에 매각한대요. 은퇴 시점에 매각한대요. 순매각 대금의 50%를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래요. 매각 시 매각 비용 및 세금은 매매가액의 2.0%가 된대요.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65세 언제 은퇴해요? 이 사람의 경우에 꼭 은퇴 시점을 체크해 놓으세요. 뭐라고요? 헷갈리니까 65세에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에서의 계산 문제는 다 뭐라고요?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65세부터 현재 물가 기준으로 매년 1,000만 원을 수령할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에 보시게 되면 연금저축 펀드를 납입했는데 전액 세액공제 받고요. 연금계좌에 대해 세액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환급이 있죠. 그렇습니다. 환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시 종합소득 공제는 150만 원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326페이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번 은퇴 시점의 총 은퇴 자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총 은퇴일 시금 산정 시 국민연금에 대한 처리 방법 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직형에서도 또 다루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지울게요. 다루고 있으니까 그냥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그죠? 은퇴 자산으로 뭐라고요? 평가한다, 안 한다?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죠?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국민연금은 어디서 차감해 줬어요? 여기서 차감해 줬잖아요. 별도의 은퇴 자산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총 은퇴일 시금 산출 시 매년 은퇴 필요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반영한다. 아, 은퇴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고 뭐라고요? 총 은퇴일 시금 다시 얘기해서 필요 자금을 구할 때 어떻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은퇴 기간 중 지급받은 연금액을 은퇴 시점에 일시금으로 평가해서 고객에게 국민연금을 은퇴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퇴 기간 중 지급받는 연금액을 은퇴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고객에게 평가하여서 고객에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매월 받는 연금을 뭐라고요?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 기간 중 수령하는 국민연금의 일시금 평가 금액을 고객에게 제시함으로써 은퇴 소득원으로서의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일시금으로 구체적으로 매월 받는 100만 원이 은퇴 시점에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만큼 고객은 국민연금이 정말 소중하구나,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은퇴 시점의 물가 기준으로 평가한 국민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뭘 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정리하고요. 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매우 중요한 은퇴 소득원이다. 매우 중요한 은퇴 소득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 2,600만 원인데, 은퇴 시점으로 환산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은퇴 시점으로 환산해주면 이렇게 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환산해 줍니다. 은퇴 시점으로 환산해 주게 됩니다. 요 1,000만 원 이렇게 쓸게요. 1,000만 원을 뭐라고요? 은퇴 시점으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은퇴 시점에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급될까요? 이건 현재 물가 기준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니까 이걸 은퇴로 바꿔줘야 되겠죠. 은퇴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은퇴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만큼 늘어나겠죠. 1.0 지금 3에 몇 년? 20년 이렇게 되겠죠.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가 된다? 18061이 됩니다. 그렇죠? 18061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TVM으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PMT 비긴 모드에 얼마가 된 거예요? 18061이 된 겁니다. 이때 18061인 거예요. 18061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종신토록 받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25년 동안. 고요. 그런 상태에서 I는 결론적으로 보면 5와 3을 가지고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요? PV를 계산해 주게 되면
요때 65세 그 금액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361932 이렇게 나옵니다. 361 뭐라고요? 93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러니까 요것은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은퇴 시점에 국민연금의 결론적으로 보면 따지면 일시금 평가액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가액이 된다. 이렇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 기준으로 나오게 되는 연 1,000만 원의 국민연금은 은퇴 시점에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3억 6,193만 2천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하게 시험에서 다룰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은퇴 시점에 국민연금의 일시금을 평가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은퇴 시점으로 바꿔 주시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은퇴 시점에 국민연금의 일시금으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죠?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끝자리에서 뭐 932든 933이든 요것은 약간의 소수점을 올리냐 떨어뜨리냐 이런 정도의 차이니까 이런 것들은 뭐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